지금까지 부산의 정치, 부산의 선거는 실제 공약이라든지 정책 가지고 대결하거나 올라와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전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영 논리로 그리고 조직을 동원해서 검사들을 또 싹 물갈이 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산의 문제에서 고심도 해놓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검사들 하다가 갑자기 엄청 공약, 빌공약 만들겠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멸망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2070년에 청년 1인이 노인들 둘의 생계를 지고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비극적 현실을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일당 독점 정치 세력에 의해서 오랜 시간 권리망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정치 발언 해도 되는 거야?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못했으면 바꿔야죠. 그걸 눈치 본다고 못하는 것도 그 KDI 그죠? 뭐 산업은행이 하나가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려오면은 최소한 300개에서 500개 기업이 같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청년들 가지 말라 그래도 내려올 거고 그게 있을 텐데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실행하지 못하는 저는 민주당이 되게 아쉬울 게 크고요. 지금까지 부산의 정치, 부산의 선거는 실제 공약이라든지 정책 가지고 대결하거나 올라와서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전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까 얘기대로 진영 논리로 그리고 조직을 동원해서 뭐 이런 선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부산이 발전이 더디 진행되는 정도가 아니라 후퇴를 거듭해왔고 아까 공약 이행률, 뭐 불이행률, 불이행률 똑같습니다. 지금 18개 지역구 중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3개 지역 빼고는 거의 저는 같은 처지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못하면 다 바꿔야 된다.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게 그냥 선거 때 공천 받고 내려와서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는데 실제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지를 진짜 고심하고 공부하고 교수들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돼서 올라간 사람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 보면 뭐 시연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듣기로는 서울에 가서 서울에 네트워크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하는 일이 없대요. 소선 올라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그냥 또 뭐 빠꾸 나가고 예, 뭐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네트워크가 없어가지고 아무 역할을 못 해가 이번에 또 공천 물갈이 해가지고 국민한테 보이는 주에 되고 검사들을 또 싹 물갈이 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산의 문제에서 고심도 해놓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검사들 하다가 갑자기 공약, 빌공약 만들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뭐 용산맨들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참 유튜버 이럴 때 좋아요. 네. 대놓고 막 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검사 이야기하실 때 우리 엑스포가 총맹랑하게 망했잖아요. 이게 진짜 이건 뭐 우롱당한 거잖아요. 부산 시민들이 그 핵심이 누구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정부 조직에서 움직일 때 총리실 주관이었잖아요. 네. 총리가 하겠어요. 그 밑에 그 핵심이 누구겠어요? 비서실장이잖아요. 그 비서실장 한 사람이 잘려도 뭐하고 그저 할 텐데 지금 여기 선거구에 후보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은 또 전 검사하세요. 심지어는 부산시에서 주도가 돼서 엑스포를 했잖아요. 했는데 불구하고 이정은 부시장님도 지금 모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엑스포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하는 게 없지만 국가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지 않냐 지금. 이미 무너졌죠. 119대 29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에 조금만 잘하면 2차에서 이길 수 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희망 고문으로 또 부산 시민을 희망 고문으로 몰아넣었는지 그런 바라선 전체적으로 국정원이나 총리실이나 용산이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마비돼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고 있지 않다는 여실한 반증 아니겠나.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과정을 지켜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무능으로 그냥 계속 점철된 우리가 사실 국민들이 다 먹다 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너무 예측되어진 결과들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남극의 극지
국지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연구소를 당분간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우리 R&D 소위 예산이라든지 국가에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지금 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위기를 지금 막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멸망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2070년에 청년 1인이 노인들 둘의 생계를 주고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비극적 현실을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진복 수석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지금처럼 정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 정쟁, 서로 이념 논리만 쫓아가고 정부의 무능이 아무것도 국민들 삶을 바꾸지 않으면 말 그대로 2070년 그런 비극적인 현실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보면 대통령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시키는 건 아니고요. 아이고 주위에서. 진짜 그 대통령 자리가 전반전 국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이라든지 잘못 돌아가는 부분을 본인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폭탄 주만 저녁에 드시는지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 것 같아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권력욕 때문에 출마하지 않나 이런 의심을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이번 선거에서 좀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런 판단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이번 선거에 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센티비 비오는 이슈. 전리망이란 그 사자성어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겪고 있는 서글픈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당 독점 정치 세력에 의해서 오랜 시간 결리망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리의 망이란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무겁게 만드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이제 여러분 결리사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런 정치 발언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정치 발언 해도 되는 거야? 제가 하여튼 그 길에 여러분 손 꼭 잡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